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지난해 하나은행 전산망을 해킹하다가 붙잡힌 A씨, 이 사람을 수사하다가 보니까 신용카드 결제 정보가 담긴 대용량 하드디스크가 발견이 됐답니다. 아니, 내 정보도 그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저도 하나은행 써요.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한번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커 출신이기도 하면서 변호사, 매우 위험한 조합인 걸로 제가 지금 판단이 됩니다만은 전승재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승재입니다. 네, 우선 개인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죠. 해커 출신 변호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학부 시절에 해킹 동아리에서 해킹 기술을 공부한 적이 있고요. 왜 그렇게 불법적인 거를? 기술 자체는 쓰기 나름이니까요. 네, 그렇게 했던 경험을 살려서 네. 지금 변호사 하시면서 그쪽으로 이제 전문을 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로스쿨 나와서 전공을 바꾼 이후에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로스쿨이 이런 게 참 좋더라고요. 학부 때 전공 좀 달리 또 사회사의 전공 달리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융합적으로 한 사람의 변호사를 완성시키더라고요. 자, 어쨌든 해커 출신이시니까 이런 종류의 그 개인정보 유출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제일 전문가실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그 방대한 양의 개인의 금융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한 해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해냈더라. 이게 요점인데요. 여기서 발견한 정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카페, 편의점, 음식점 등에 설치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네. 또는 결제 정보가 전송되는 서버가 해킹되었다고 합니다. 그 기기를 거쳐간 결제 정보,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등을 해커가 유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다음에 계산할 때 카드를 내면 그 카드가 이렇게 씩 긁잖아요. 예. 그 긁으면서 이제 마그네틱 선이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 있는 정보를 걔네가 가져갔는데 그게 한 번 쓰고 시작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해커가 중간에서 가져가 버려서 우리 걸 모두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알고 있는 정보로 내 카드를 막 자기네 마음대로 쓸 수도 있습니까? 그 부정 결제까지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신용카드사가 그 프로이드 디텍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그런 복제된 카드를 가지고 부정 결제가 잘 안 되도록 막는 일종의 AI 같은 시스템을 오래전부터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카드사에 그런 게 있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별로 카드사 안 믿었었는데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그 카페, 편의점, 음식점 등에 설치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해커가 가져갔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신용카드 단말기 중에 일부 유형의 기기는 우리가 쓰는 PC와 비슷합니다. 윈도우가 깔려있고 네트워크 케이블도 꽂힙니다. 네. 단말기는 보안 정책상 신용카드사 전산망하고만 연결을 하고 외부 인터넷을 차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일부 구형 단말기는 외부 인터넷을 열어놔서 이걸 쓰는 가게는 심심할 때 이걸로 웹서핑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단말기에서 피싱 이메일을 열어보거나 인터넷에서 멜웨어가 유입되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고 그러면 결제 정보가 신용카드사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해커에게도 도청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단말기에서 전송되는 결제 정보가 모이는 서버를 해킹함으로써 카드 정보를 유출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그 단말기가 외부 정보하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할 텐데 사용하는 사람이 외부 인터넷을 열어놓아서 이 단말기 안에 있는 정보가 바깥에서 좀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가 돼버렸다는 거네요. 예,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말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피싱 이메일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열어보게 되거나 멜웨어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악성 코드 감염이 일어나면서 예. 결과적으로 내 정보가 빠져나가는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해킹 동아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학교 다니실 때. 예. 그분들이 지금 해커로 활동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대부분 보안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보안 분야에서? 예, 지키는 쪽으로 기술을 쓰고 계십니다. 근데 마음을 조금만 잘못 먹으면 또 좀 안 좋은 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생을 걸고 그렇게 리스크를 걸실 분들은 아닐 겁니다. 그건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이런 걸 하냐는 거예요. 그 해커라는 분들은 자신의 그 능력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아니면은 무엇을 위해서 이런 걸 하나요? 짜릿해서 왜 그러나요? 아마 이 사건 범인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하나은행을 소위 해킹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범행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아, 진짜 돈을 가져가려고? 예, 정말 범죄자인 셈이죠. 네. 근데 그렇게 가져가도 알게 되지 않나요? 그 사람이 가져갔다는 거를? 예, 지금 이분이 그래 잡혀서 아마 감옥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수사하다가 네. 이번 데이터가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뻔히 잡힐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면 모른다는 거예요? 범죄자들이야 잡힐 거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대비를 했을 수도 있겠죠. 네. 자, 어쨌든 간에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난 주말에는 1.5테라바이트 용량의 데이터가 유출되었다라고 나온 기사도 있었습니다. 네네. 다만 그 1.5테라는 해커에게서 압수한 하드디스크 총 용량이고 실제 유출된 데이터는 이거보다 작다고 합니다. 정확한 용량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는데 61기가라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61기가의 이 정보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무엇을 지금 유출했나요? 이런 거는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신용카드 번호 정도 유출되었다라고 보도가 되어 있고요. 네. 사실 이게 신용카드 부정결제 문제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IC카드가 결제 정보가 암호화되기 때문에 네. 도청이 되더라도 복제 카드를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IC카드 단말기 보급률이 98% 정도에 이르러서 복제 위험도 매우 낮습니다. 네. 물론 그래도 부정결제 시도가 있는지는 잘 지켜봐야 합니다. 부정결제로 확인되면 카드사에서 전액 배상도 해주고요. 네. 토스 같은 거 짓는 말하는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끝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비를 해야 될까요? 교통사고율이 0%로 결코 떨어지지 않듯이 아무리 보안을 철저히 해도 유출사고 자체는 터지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사고 처리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개인정보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기 때문에 리스크에 비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메일 주소처럼 유출되면 스팸 메일이 와서 성가신 정도의 개인정보가 있고 네. 인증정보처럼 유출되면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험성의 정도를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선진화시켜야 합니다. 네, 제도 선진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라님들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 있습니다. 네, 뭐 있습니까? 일단 카드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각종 멤버십 비밀번호와 다르게 쓰는 게 좋습니다. 숫자 4자리 비밀번호를. 그렇게 하면요 정말 끝장입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다 잊어버려요. 예, 정말 그래서 중요한 비밀번호는 레벨을 차등을 해서 돈이랑 직결되는 비밀번호는 다르게 쓰고 돈이랑 상관없는 비밀번호는 적당히 돌려 쓰시고 그게 좋습니다. 저는 몇 번 시도해봤는데 그냥 포기하고 그냥 계속 똑같은 걸로.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커 출신의 전승재 변호사였습니다.